잃어버린 30년이라 그러면은 다들 기업들이 매출도 안 오르고 많은 일본의 기업들이 이제 적자로 추락하는 그런 시대였는데 이분은 30년간 끊임없이 매출도 늘렸고 또 한 번도 적자를 만난 적이 없어요. 이 엄청난 업적을 이루면서 이익과 성장을 함께 실현한 네. 이 기업, 이게 이제 교세라죠. 교세라거든요. 네. 그럼 이 비결이 뭐냐? 소수는 대학과 닮아 있고 네. 대수는 비전과 닮아 있고 자활 지분의 3분의 1을 쳐내요. 자기 회사도 아니고 78세. 78세. 손에 피를 묻힙니다. 자, 3프로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또 지구촌 곳곳에서 저희 3프로TV의 컨텐츠를 늘 성원해 주시고 열심히 시청해 주신 우리 투자자 여러분, 오늘은 기대하셔도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게스트분을 여러분 보시고 김 교수님 그러시면서 3프로TV의 정말 히트 그 작품들, 히트 영상들의 주인공이시기도 하시고 또 얼마 전이죠. 일본의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모시고 저도 살짝 끼었습니다마는 정말 리얼한 일본 산업의 현장 이렇게 함께 해주셨던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의 김현철 원장님이 일본 얘기들을 정말 시사점 있게 해주셔서 뭐 어떤 건 300만 조에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정말 야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미리 들었어야 되는데 그런 이제 평가를 많이 해주셨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왜냐면 경영이 너무 어렵다 그래요 한국이. 근데 또 이제 일본이 그렇게 어렵다 하더니 요즘에 좀 이렇게 좋아진다고 하니까 일본 경영에 대한 얘기를 속살 깊은 얘기를 할 텐데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로 일본 경영의 신들을 소개하신다고요? 예. 그 지난번에 이제 한국의 경영자분들을 모시고 예. 직접 일본 현장에 가서 예. 이제 기업 탐방을 했는데요. 그렇죠. 이 경영자분들이 지금 원체 한국에서 경영이 어렵다 보니까 예. 이거를 어떻게 돌파해야 되는지가 큰 관심사항이었어요. 예. 근데 이제 교세라의 이나모리 회장님의 삶을 이렇게 추적하고 또 그 이나모리 회장의 경영 방식이라든가 경영 철학을 저하고 같이 이제 탐방하면서 그렇죠. 한국의 경영자분들이 너무너무 공감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늘 왜 한국의 경영자들이 이 이나모리 가족 회장의 삶에 공감하는지 그 속에는 결국은 이 어려운 경영 환경을 이 경영자들이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지혜가 듬뿍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나모리 회장의 삶과 경영을 통해서 우리 경영자들한테 시사점을 한번 드려볼까 그러니까 마음으로 오늘 나왔습니다. 3월 초에 김현철 교수님과 10분 정도의 우리 구독자분 그리고 그 중에는 이제 기업을 경영하시는 분도 2분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저는 다른 스케줄이 있어서 그 다음날 조인을 하는 바람에 도요타까지는 갔는데 교세라는 못 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대가 되더라고요. 그때 못 간 거를 오늘 진짜 심층적으로 한번 들어봐야지. 그리고 사실 저도 뭐 경영자 중에 한 명이라서 이나모리 회장의 이 경영에 대한 아주 실증적인 얘기를 좀 듣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을 할까요? 예, 그 이나모리 가족 회장은 이제 저성장 시대에 경영의 신으로 추앙받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왜 저성장 시대에는 이나모리 가족 회장이 경영자들이 가장 존경하는 경영자, 경영자들이 꼭 이렇게 배우고 싶은 경영자가 됐는지 그거를 이제 그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근데 이거를 아시려면은 일본에는 또 한 분의 그 경영의 신이 계십니다. 이거는 뭐 많은 분들이 아시는 이제 마츠시다 고노스케라는 파나소닉. 그 마츠시다 전기의 창업자 이분의 이제 늘 경영의 신으로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근데 이분은 사실은 고성장 시대의 경영의 신이에요. 우리를 치면 뭐 정주영, 이병철 이런 시대군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19세기에 태어나셔서 그 공부도 제대로 못 하셨어요.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기업에서 이제 밥 얻어 먹으면서 이제 가게를 도와주는 이런 분이셨는데
그 속에서 이분이 이제 창업을 하고 예. 그리고 일본 경제의 고성장과 더불어 엄청나게 기업을 확대해서 재벌로 키우신 분이거든요. 예. 이분은 이제 고성장 시대의 경영의 신이었고 거기에 비해서 이제 이나모리 가조는 저성장 시대의 경영의 신 이런 분이었는데 이거는 완전히 대배됩니다. 예를 들어가 이나모리 가조 같은 분은 이제 그 20세기에 태어나신 분이고 또 대학 교육까지 받으신 이런 분인데 예를 들어 가지고 저 마츠시타 고노스케가 남긴 명언 중에 하나가 호황도 좋고 불황도 좋다라는 이 명언이 있거든요. 얼마나 자신감이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예. 아유 참. 근데 이거는 고성장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고성장 시대는 호황이 오면은 막 매출도 늘고 기업 규모도 키울 수 있는데 또 뭐 경기 사이클이 있으니까 반드시 불황도 왔거든요. 근데 이제 마츠시타 고노스케 생각으로는 야 불황 때는 그간 펼쳐놓았던 사업도 정리하고 회사 내에 있는 그 비효율적인 부분도 이렇게 제거해 두면은 또 호황이 오기 때문에 이 불황에 다져둔 이 체력이라든가 역량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호황도 좋고 불황도 좋다고 이야기한 거거든요. 근데 저성장이 되면요 호황은 없습니다. 항상 불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츠시타 고노스케의 이 명언은 고성장기의 저 명언이지 저성장기는 안 통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성장기의 이나모리 가조 이분을 이제 이해하려면은 이분의 삶을 좀 알아야 돼요. 이분이 어디서 태어났는가 하면은 가고시마라고 큐슈의 제남단이 있지 않습니까? 날씨 좋은 데죠. 날씨 좋고 뭐 겨울에 한국 분들 뭐 골프 치러 많이 가시는데 그 따뜻한 고장인데 야구 선수들 전지훈련 맞아요. 겨울 전지훈련지가 이제 이쪽인데 근데 이게를 좀 일본적 문맥을 좀 아셔야 될 텐데 사실은 이곳이 명치유신의 발상지였어요. 명치유신은 에도 아니었어요? 아니요. 에도는 이제 막부가 있었는데 에도 막부를 무너뜨리고 천황 중심의 그 메이지 시대를 연 거는 이쪽 제일 변방에 있는 조슈바라고 사츠마번이 그래요? 혁명을 했거든요. 저희는 뭐 에도 아니면 교토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메이지 저 유신도 그렇고 이 기업의 혁신도 그렇고 혁신이나 유신은 변방에서 일어납니다. 사실은 이게 그 이나모리 회장님이 이 변방에 가고시마 현에 태어나셔서 본인도 이제 에도나 오사카, 동경이나 오사카를 가고 싶어 했어요. 근데 결국은 이제 입시에도 좌절하고 그리고는 이제 시골에 있는 가고시마 대학, 공과대학을 이제 졸업할 수밖에 없는 숙명이었는데 근데 이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분이 저성장 시대에 혁신을 일으키게 됩니다. 동경대학이라든지 이런 데를 그 못 갔으니까 사실 가고시마 대학이 좀 어떤 수준인지 모르겠으나 좌절해서 간 대학이라는 거죠. 그 시골 대학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이분이 그 플라스틱 유기화학을 공부를 했어요. 근데 유기화학을 공부했지만은 이게 시골 대학이니까 취직할 곳이 마땅치 않았던 거죠. 그러다가 우연찮게 지도교수의 소개로 교토에 있는 굉장히 영세 중소기업에 취직을 합니다. 근데 이 기업이 이분의 인생을 바꿔놔요. 왜냐하면은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이냐면은 우리 김프로님도 아실지 모르겠는데 전신주에 애자라는 게 있어요. 그 하얀 거 있잖아요. 하얀 거 그거. 그게 도자기 같은 건데. 도자기 같은 건데 이게 세라믹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전신주는 이제 전기가 흐르는데 이거를 이제 전기가 못 터도록 만드는 이제 부도체. 이게 애자인데 이 애자가 결국은 지금의 세라믹이 돼, 파인 세라믹이 되었거든요. 근데 이 영세 중소기업에 취직을 하니까 이제 이분이 그냥 생산 현장도 같이 하고 또 밤에 남아서 연구개발도 같이 하는. 그게 좋은 면은 있어요. 좋은 면은 자기만 열심히 한다면.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그 속에서 파인 세라믹이라는 최첨단의 가능성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데 근데 불행하게
3년 뒤에 그 중소기업이 파산합니다. 운도 없으시네. 진짜 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젊은 때 사실은 고등학교 입시도 실패하고 예. 대학 입시도 실패하고 네. 그래서 어떻게든 지방 대학을 갔는데 자기가 첫 직장이 이 영세 중소기업인데 들어가자마자 3년 뒤 파산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 파산 기업에 남겨진 직원들 8사람하고 이제 교토 세라믹이라는 회사를 창업합니다. 그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어쩔 수 수 없는 있겠어요. 선택이에요. 초년운은 되게 안 좋으셨네요. 안 좋은데 근데 이분이 이제 초년운이 안 좋았지만은 네. 이때 아주 재미난 한국하고 인연이 만들어집니다. 한국하고요? 예. 네. 이분이 이제 그 영세 중소기업에 취직해 있었는데 네. 그 영세 중소기업의 그 우장춘 박사의 딸이 네. 같이 근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내 결혼을 하게 됐는데 그분이 이제 우장춘 우리 뭐 수박 씨를 발명하고 한국 근대 농업의 그 아버지라고 불리시는 우장춘 박사. 아니 또 우장춘 박사의 아버님이 저 우범선이라고. 맞아요. 그 또 스토리가 있잖아요. 있죠. 명성황후 시의 주범이고. 그러니까. 예, 그래서 뭐 일본으로 망명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니까요. 또 한국에 또 이 그 독립투사에서 살해되고 이런 기구한 운명이거든요. 그 가게가 그런데. 예. 야, 저는 몰랐습니다. 이나모리 회장이 우리 한국 저 때부터 대운이 든 것 같은데요. 그렇죠. 하여튼 집안에 사람이 잘 들어와야 돼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이 어려움이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고 창업 3년 차에 또 다른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거 뭐냐면은 뭐 우리 중소기업도 마찬가지인데요. 8명이 이제 파산한 중소기업을 이어받아서 이제 교토 세라믹을 창업을 해가지고 막 불철주야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 판매하려고 노력하는데 3년 차에 신입 직원들이 파업을 해버려요. 아니 근데 뭐 그렇게 영세한 기업에 또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분이 이 파업을 오히려 이제 기회로 삼는데요. 자기는 진짜 창업해가지고 그 8명의 그 창업 동지들하고 뭐 밤새워서 일하는데 새로 받아들인 이 직원들은 자기는 왜 그 밤에도 일해야 되는지, 왜 정시에 퇴근 안 시켜주는지, 왜 밤에 일하면 수당을 안 주는지, 이런 불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 파업한 직원들하고 3일에 걸쳐서 밤샘 토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뭘 잘못했는지, 이 젊은 세대는 뭘 원하는지를 당시의 젊은 세대 알게 되면서 이 사람이 경영 철학을 확립합니다. 그 경영의 목표가 자기는 평생 종업원들의 행복을 추구하겠다. 라고 하고 또 경영 철학으로 이게 너무 재밌는데요. 경천애인의 이분의 경영 철학입니다. 저건 뭐 우리 민족의 맞아요. 강령 같은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사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명치이신을 일으킨 사츠마번의 최고의 그 지도자가 사이고 다카모리라는 분이시거든요. 이분이 결국은 명치이신 과정 속에서 이제 죽어요. 근데 이분이 남긴 이제 유언이 경천애인이라는. 그렇군요. 하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한다.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저성장이 되면은 이 그 경영 철학이 너무너무 큰 힘을 발휘합니다. 저성장과 경천애인이 왜냐면요. 연결이 되나요? 저성장이 앞으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진짜 어려운 시대거든요. 되는 일이 없어요. 너무너무 힘든 시대예요. 근데 그 힘든 시대에는 결국은 하늘을 공경하고 하늘의 흐름에 본인을 맡겨야지 이 시대를 헤쳐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꾸 역행하고 시대의 조류에 반하고 뭐 울분을 터뜨리고 이래봐야 이 저성장에는 결국은 자신만 손해고 또 기업도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이분이 창업 3년 만에 깨우친 게 이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시기였지만은 이게 저성장을 헤쳐나가는데 엄청난 힘이 된 거죠. 그러니까 전화위복이라는 말에 딱 어울리는. 맞습니다. 그리고 박지성 선수하고도 또 뭐 그렇죠. 관련이 있다고. 이분이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돈을 많이 벌으셨는데 이게 사제 출연을 참 많이 하세요. 사업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이게 이제 교토 상가라는 조그마한 축구팀을 후원을 하셨어요. 예. 근데 이 박지성 선수가 거기 있었죠. 거기서 맞아요. 우승을 해버린 거예요. 맞아요. 예. 예. 그래서 박지성 선수한테 너무나 고맙다 그러고 예. 너가 한국으로 돌아가고 뭐 해외를 가더라도 언제든지 교토로 오면은 환영해 주겠다라는 또 약속을 합니다. 예. 근데 이분이 이제 그 기업 경영을 보면요, 이 저성장 시대 네. 30년간의 그 업적을 보면요, 진짜 경이롭습니다. 아, 그러네요. 예. 지금 표를 보고 계시는데 예. 저게 주가 같아요. 우상향하는. 사실 주가도 그랬고요.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주가를 종업원들한테 나눠주는데요. 근데 이분이 이제 잃어버린 30년이라 그러면은 다들 기업들이 매출도 안 오르고 뭐 수많은 97년 쇼크, 2008년 쇼크 뭐 이런 속에서 많은 일본의 기업들이 이제 적자로 추락하는 그런 시대에 있는데 이분은 30년간 끊임없이 매출도 늘렸고 또 한 번도 적자를 그 만난 적이 없어요. 30년 동안요? 30년 동안. 적자가 한 번 없어요? 한 번도 없었어요. 대단하군요. 대단한 네. 겁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그러면은 어떻게 이 저성장 시대에 네. 이런 경이로운 업적을 남기면서 또 이 일본의 경영자로부터 이제 경영의 신이라고 추앙받게 됐는지 네. 이분의 경영 방식 이거를 좀 아셔야 되는 거거든요. 네. 이분의 경영 방식 중에서 이제 저성장 시대를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저성장 시대는요 기업 도태의 시대예요. 이분이 이제 몸담았던 일본의 전자 전기 기업 업종들을 보면요 네. 수많은 기업들이 네. 사라져 버렸어요. 그렇죠. 예. 네. 뭐 고성장 시대에는 기라성 같은 기업들이 있는데 네. 이제 다 사라졌는 그런 어떤 도태의 시대인데 예를 들어 가지고 산이요. 산요가요. 저희 네. 대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요. 맞아요. 굉장히 좋은 브랜드도 한국 기업이 여러분도 아시는 이 삼성전자가 산요의 사실은 하청 기업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없어졌죠. 사라졌죠. 망했죠. 그리고 샤프 뭐 샤프 TV에 열광이 TV 있었죠. 뭐 LCD 그러니까요. 뭐 TV라든가 네. 이런 거는 전 세계를 석권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결국 망해가지고 중국 기업에 팔려갔죠. 홍하인가 뭐 글로 가면. 맞습니다. 예. 예. 그리고 토시바 얼마 전에 이제 상장 예. 폐지됐죠. 상패됐죠. 상폐됐고 소니 망했다가 이제 다시 살아났죠. 겨우 부활했죠. 예. 그리고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일본의 간판 기업이라고 하는 히타치 예. 이것도 여기 보시면은 망했다가 살아났어요. 예. 샤프하고 함께 망할 뻔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뭐 엄청난 구조조정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살아났는데 이렇게 다들 뭐 파나소닉조차도 어려워지니까 뭐 2차 전지로 시프트 해가지고 겨우 살아남고 이러는 과정 속에서 조금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이 엄청난 이 업적을 이루면서 이제 이익과 성장을 함께 실현한 네. 이 기업 이게 이제 교세라죠. 교세라거든요. 교토 세라믹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저 세계 속에서 일본 기업들이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고성장 시대에는 동경에 있는 기업하고 오사카에 있는 기업들의 시대였어요. 근데 저성장이 되니까 네. 동경과 오사카에 있는 기업들은 망해가거나 어려움이 빠지는데 예. 교토에 있는 교세라라든지 무라타 제작소라든지 뭐 일본 전산과 같은 예. 이런 기업들은 엄청나게 성장하고 이익을 실현하는 거예요. 그럼 이 비결이 뭐냐? 이거를 이제 찾아 들어갔더니만은 우리 저 김프로도 많이 아시는 일본식 경영 네. 이런 게 이제 고도 성장기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뭐 일본의 삼종신기라고 해가지고 뭐 연공서열, 뭐 종신고용, 뭐 직장 내 뭐 노조 뭐 이런 게 일본적 경영의 진수라고 뭐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까지도 뭐 사례를 만들고 이론을 만들고 보급하고 이랬는데 그거는 사실 고도 성장 시대
고성장 시대의 경영이었어요. 우리 저 신입사원 때 뭐 이럴 때 보면 연수받으러 가면 다 일본 거 베껴가지고 맞습니다. 구호도 외치고 맞습니다. 머리띠 들어오고 뭐. 근데 그거는 고성장기 시대고요. 네. 저성장기 시대 보니까 오히려 교토에 있는 조그마한 그 기업들이 오히려 성장을 하면서 일본의 모범적인 기업으로 이제 대두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냐? 이게 이제 일본의 저성장 시대의 경영자들의 엄청난 관심이었는데 이게 명치유신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명치유신 때는 에도 막부하고 저 멀리 떨어진 조슈번과 사츠마번의 그 무사들이 유신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저성장이 되니까 교토에 있는 기업하고 오사카에 있는 기업들이 다 망해가고 어려움을 겪을 때 교토라는 그 구석에 박혀 있는 기업들이 혁신을 일으키고 그러니까 동경 오사카가 쇠락할 때 교토에 있는 기업들이 일본을 이끌기 시작한 거예요. 교세라 말고도 다른 기업들도 있었어요. 너무 많죠.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시면은요. 교세라 읽고 일본 전산. 저게 교토예요. 교토예요. 소형 모터로서는 전 세계를 석권하는 기업이 있고 무라타 제작사. 아이고 저것도 유명하죠. 우리나라 삼성 전기가 어떻게든 이제 그 발꿈치라도 따라가고 싶어하는 그 무라타 제작소도 이제 교토 기업이고요. 호리바 제작소, 오므론, 로무, 일본 전지, 니치콘 이런 어떤 기업들이 다 교토의 기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들은 그러면은 왜 이제 잘 나갔느냐라고 하면은 첫 번째가 카리스마 경영자들이요. 일본에는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일본의 경영자들 중에는 카리스마 경영자가 없었거든요. 대부분 전문 경영인이고 그분들은 제가 이제 죽음 경영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존재만 할 뿐 군림을 하지 않는 경영자가 예전 쇼군. 그게 이제 고도 성장 시대의 경영자 상이었거든요. 그런데 저성장이 되면은요, 이거는 위기의 시대고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카리스마 경영자가 필요한데 하나같이 그런 경영자들은 교토에 있는 기업들 경영자. 그 간판 대표적인 경영자가 교세라의 이나모리. 그렇군요. 가주오 경영자. 한국의 황제 경영하고도 맥이 닿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비슷해요. 어려운 시대를 돌파하는 그리고 결정할 때는 과감하게 결단하는 이런 경영자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의 한국 경영자들하고 코드가 굉장히 맞아요. 그렇겠네요. 우리는 한국의 황제 경영이다. 한국의 이 재벌 총수 위주의 이런 경영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그런 어떤 카리스마적인 어떤 경영자들 그리고 오너십들이 아니었다면 IMF를 거치고 이런 우리도 이제 저성장 국면에서 과연 세계적인 어떤 그 비즈니스를 창출해낼 수 있었을까라는 반론도 있더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나모리 가조의 리더십 같은 걸 보면은 한국 경영자들하고 코드가 너무 맞기 때문에 이제 경영자들이 굉장히 공감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한국 내에서도 이 이나모리 리더십을 배우려고 하는 그런 경영자들이 꽤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의 리더십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제 교토식 경영의 또 하나의 특징은요. 니치탑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고성장 시대에는 동경의 기업이든 오사카의 기업이든 문어발식으로 확장하는 리더들. 문어발식으로 확장하는 이런 어떤 재벌 그런 거대 그 기업군 이런 거를 이제 굉장히 칭송을 했는데 고도 경제 성장이 끝나고 저성장 시대가 되니까요. 오히려 그런 기업들은 오히려 어려움에 처하고 오히려 교토에 있는 이런 기업들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분야에 가장 전문적이면서 세계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그렇죠. 그걸 이제 일본에서는 니치탑이라고 합니다. 히든 챔피언. 그렇죠. 뭐 영어로는 히든 챔피언이고요. 일본에서는 이제 니치탑인데 이 기업들은 아주 그 틈새 시장에서 탑인 거죠. 뭐 쓸데없는 기업
벌리는 게 아니고 확장하는 게 아니고 그건 고성장 시대로 네. 저성장 시대는 틈새 시장을 도미넌트 해가지고 거기에서 지금 말씀하신 글로벌 탑. 하기야 미쓰비시, 미쓰이 이런 데들만 해도 얼마나 계열사가 많았습니까? 성장기에. 네. 근데 그런 기업들은 결국 이제 망해가고 이랬는데 또 이 그 기업들 특징 중에 하나가 무차익 경영이에요. 예. 교토의 기업들은 이제 이익 중심의 무차익 경영을 하고 동경이나 오사카는 뭐 우리 김프로님 잘 아시는 차입을 해서 레버리지로 기업을 확장하는 주로 이제 회사채 발행하고 은행 거래 많이 하는. 그렇죠. 근데 이 교토에 있는 기업들은 은행 거래도 제대로 안 하고 하려면 주식 발행하고. 그렇죠. 주식 발행하고 그리고는 이제 이익 중심으로 이 동종업종 이익률 보면요. 동경이나 오사카에 있는 기업들은 일본 경제가 저성장기에 0.7% 성장하니까 그 0.7% 전후에 매출 이익률을 기록했어요. 그런데 교토에 있는 기업들은요. 0.7%가 아니고 7%. 예. 평균 7%의 이익률을 실현할 정도로 이익 중심이고 그러네요. 그리고는 이제 차입하지 않고 주식으로 조달하는 이런 기업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특징이 본 글로벌입니다. 처음부터 글로벌이에요. 예, 본 글로벌. 예, 본 글로벌. 태어날 때부터 글로벌이에요. 예. 이게 이제 그 교세라의 이나모리 회장님도 그 창업해가지고 그 34살 때 영어도 안 되는데 단신 도미해가지고 IBM으로부터 당시에 IBM PC의 기판 제작 수주를 받아요. 그것도 참 희한하네요. 이거 무모한 거죠. 동경이나 오사카 기업들은 이런 걸 안 하거든요. 오히려 국내에 도미넌트하고 해외에 가더라도 뭐 일본인 통역 데리고 또 뭐 저 보좌진 데리고 가고 이러는데 이 교토에 있는 기업들은 그냥 가방 하나 들고 사장이 그냥 뭐 영어도 안 돼도 그냥 무작정 해외로 가는. 영어는 조금 됐겠죠. 안 되면 리본 안 되면 어떻게? 그런데 이게 이제 일본의 저성장 때 너무 큰 교훈을 준 게요. 저성장이 1990년 버블이 붕괴됐지 않습니까? 그래 버블 이제 붕괴 불황이 오니까 그때 일본 기업들이 일부 해외로 나가야 되겠다라고 나갔어요. 그때 뭐 일본의 뭐 토요타라든가 혼다라 이런 기업들이 해외에 나갔는데 대부분의 일본 기업들은 그냥 아니지 일본은 언젠가는 좋아질 거야 라고 해가지고 국내에 머물렀어요. 그러다가 한 20년 버텨보니까 도저히 안 되거든요. 그래서 최근 10년간 엄청나게 일본 탈출을 했어요. 그건 좀 늦은 거죠. 사실. 너무 늦은 거지. 왜냐하면은 최근에 일본 탈출을 무진장 지금 애나 약세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뭐 100억 들고 가봐야 달러로 환산하면 이게 돈이 안 되는데 사실은 1990년대 그때 나갔으면 슈퍼 앵고 때 나갔어요. 슈퍼 앵고 때였죠. 맞아요. 그래서 지금 땅을 치고 호야를 하는데 이 교토에 있는 기업들은요 1960년대, 70년대, 80년대부터 해외로 나갔어요. 근데 이런 게 이제 우리 요즘 재미난 게 K-푸드, K-라면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 석권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K-라면의 원조가 니신 식품이라는 일본의 라멘을 그러니까요. 뺏긴 거잖아요. 그 삼양식품의 전중윤 회장인가요? 맞아요. 그걸 가가지고 기계를 들여와가지고 꿀꿀이 먹는 사람들 보고 우리도 이거 해야 되겠다 해서 그렇죠. 그게 우리 라면의 원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 일본의 원조인 라멘 기업들은요 해외를 안 나갔어요. 근데 그 틈을 우리가 K라면이 해외로 나가면서 지금 석권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런 그 DNA가 교토 기업하고 굉장히 유사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교세라로부터 우리 이제 배울 점이 많은데 또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게요. 이게 교토 기업들은 동경에 있는 기업처럼 계렛제를 잘 안 만들어요. 계렛제? 계열. 네. 계열사. 그렇죠.
고성장 시대에 뭐 일본을 뭐 미국 기업들이 벤치마킹 해야 된다고 하면서 배운 게 계열이 예. 있다. 이런 거를 이제 이거를 일본식 발음으로 게레츠. 예. 이래가지고 또 뭐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배우고 이랬거든요. 근데 이게 저성장이 되니까 이게 망하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게레츠의 그 줄줄이 식솔들 거느리고 있으면은 자기 몸체도 지금 저성장 헤쳐나가기 힘든데. 어떤 회장님들은 계열사, 자기 계열사인지도 모른대요. 그러니까 하도 많아가지고. 하도 많아. 그래서 배지 달고 다니라고. 유니폼 입히고. 그러니까요. 근데 교토 기업들은 계열 기업들은 만들기는 만드는데 네. 동경 오사카 기업하고 완전히 다르게 합니다. 네. 이거는 상하 관계, 이 식솔이 아니고 그냥 수평적 관계, 협업 관계. 그리고 그 계열에서의 그 수많은 비효율 이런 걸 떨어내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굉장히 중요한 게 R&D 비용조차도 저성장에는 줄여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저 동경이라든가 오사카 기업들은 그냥 R&D 비용조차 줄이면서 미래의 성장 싹까지도 줄였는데 교토에 있는 기업들은 거기에 있는 대학하고 협업을 한 거예요. 네. 이걸 이제 최근에는 오픈 이노베이션, 열려진 뭐 혁신 협업이라 그러는데 그렇구나. 이거를 이제 교토에 있는 기업들은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이제 혁신 기업들 그럼 또 대학에도 이렇게 막 지원도 해주고 했겠군요. 너무 잘하죠. 네. 그래서 교세라도 교토 대학한테 엄청난 지원을 하는데 그 지원 목적이 물론 뭐 사회 기여 측면도 있지만은 거기에 있는 연구 개발의 씨앗을 그렇구나. 흡수하기는. 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새로운 사업의 그 씨앗을 찾으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해외로 네. 이제 가는 이런 건데 그렇군요. 그렇게 이렇게 하면은 보통의 이제 한국의 경영자들은 저한테 묻는 게 그렇게 해외로 다 나가고 이러면은 일본 국내에는 새로운 성장 시장이 없습니까? 그 산업 공동화. 산업 공동화되고 뭐 저성장에 새로운 신산업은 없습니까? 라고 저한테 묻는데 아니에요. 아무리 경제는 저성장이고 0.7%밖에 성장하지 않더라도 이 시대가 바뀌면은 새로운 시장이 탄생되고 또 새로운 기회가 열리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저성장이 되면은 다 한국 탈출만 생각하지 한국 내에서 새로운 기회를 잘 찾으려고도 하지 않고 잘 발견하지도 못하는 이런 일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이제 교수라 이나모리 회장님은 기가 막힌 말씀으로 남겼거든요. 네. 그 뭐냐면은 저성장이 100년 만에 오는 대변혁기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는 반드시 기회가 있다. 아무리 뭐 일본 경제가 망가지고 뭐 기업들이 도산한다 그러고 도태의 시대라고 그러고 하더라도 찾으면은 기회가 있다. 네. 그럼 그 기회가 어디 있느냐? 최근에 이제 우리 3프로에서 뭐 이마트 특집을 다루시더라고요. 이마트 뭐 주가가 좀 세게 했습니다. 저희가. 좀 세게 하셨는데. 세게 했어요. 근데 그거는 한국 경영자들이 알아야 돼요. 네. 왜냐하면은 이마트 주가가 폭락하고 이러는 게 한국도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저성장 초입으로 가게 되면은요, 저성장은 이마트와 같은 공룡 기업들의 멸종 시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벌써 한국에 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마트와 같은 그런 이제 일본에는 할인점이라 그러는데요. 그 공룡을 뜯어먹는 과정 속에서 혁신 기업들이 생겨납니다. 네. 김프로님 이마트 딱 들어가면요. 제일 먼저 카운터 지나서 만나는 게 자파잖아요. 그렇죠. 그 자파를 해서 뜯어먹으면서 새로운 혁신을 만드는 게 다이소. 네. 그것도 이제 일본에서 자파를 저가로 뜯어먹으면서 성공해서 한국으로 들어온 거고. 그렇죠. 또 하나가 그 올리브영이에요. 네. 이거는 일본의 마츠모토 기요시를 벤치마킹했어요. 왜냐하면은 거기 있는 자파 중에 화장품이라든가 이런 자파들을 마츠모토 기요시가 뜯어먹으면서 이 저성장 속에서 고성장을 했는 거예요. 네. 그리고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ABC 마트라고. 네. 신발. 네. 그것도 할인점의 신발 라인을 뜯어먹으면서 성장한 기업이에요. 네. 그러면 그 뒤쪽으로 가면은 어디 있죠? 네.
우리를 뜯어먹는 대표적인 기업이 유니클로예요. 유니클로는 뜯어먹는 정도가 아니라 다 먹어버렸어요. 다 먹어버렸죠. 다 먹어버렸어요. 네. 그런 식으로 이 공룡을 뜯어먹으면서 새로운 성장 기업을 열 수 있다라고 보여준 또 하나의 분이 이나모리. 그렇군요. 이분은 어느 정도 이 대범하시냐면요. 네. 일본의 최대 공룡 기업을 뜯어먹으려고 덤벼들으셨어요. 네. 그게 뭐냐면 NTT. 우리나라로 치면 KT. KT하고 SK하고 합천 거. LG U+를 합친 기업이에요. 네. 왜냐면 NTT 도코모도 있고. ATT 도코모도 있고요. 네. 이 기업이 어느 정도 공룡 기업이 있는가 하면요. 고성장 시대에 네. 전 세계 시가총액 넘버원 기업이 NTT였어요. 기억납니다. 그렇죠. 고성장 시대 일본이 전 세계 시가총액 중에 네. 20대 기업 중에 14개가 차지하고 네. 있었는데 그 중에 맨 위에 NTT. 맨 위에 NTT. 맞아요. 그리고는 2위에 있는 일본의 은행의 시가총액의 2배 내지 3배를 네. 하는 기업인데 이 교토의 조그만한 이 기업이 NTT를 뜯어먹으려고 덤볐어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이 성공하십니다. 이게 참 이제 이 교토 기업들의 이 도전 정신인데요. 이분이 이제 80년대 후반에 통신 자유화가 생기니까 나는 도전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제일 먼저 장거리 전화부터 들어가요. 그럼 다들 너 미쳤니 했어요. 네. 그 다음에는 또 시내 전화 들어갔어요. 네. 그리고는 이동 전화 들어가면서 결국은 2000년 그 저성장 한복판에 KDDI를 설립을 해요. 그때 모든 사람들이 이 저성장에 그 투자하면 망해. 더군다나 그 NTT를 대항해? 라고 했을 때 이분이 아니야. 야, 저성장이 되면은 국민들이 통신비도 하나 아끼고 싶어 해. 그렇죠. 나는 이분들을 도와주고 싶어. 나는 이 NTT 가격 난 도저히 못 참겠어. 나는 독점이니까. 독점이니까. 네. 나는 이를 파괴함으로써 국민들한테 소비자들한테 혜택을 주겠다라고 도전을 해요. 네. 그래서 이 도전을 하면서 이동통신 사업이 교세라의 매출의 15%를 차지해요. 그렇군요. 근데 이 그뿐만 아닙니다. 이 저성장이 되면요. 도태의 시대이기 때문에 수많은 기업들이 망해요. 그러면 이제 보통은 뭐 요즘도 한국에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만은 줍줍하려고 해요. 맞아요. 망한 기업도 자꾸 사모으려고 하는데 아닙니다. 이 교세라 이나모리 회장이 보여주신 건 뭐냐면요. 정중동 해야 돼요. 줍줍하면은요. 저성장 시대는 반드시 성자의 저주에 빠지게 되는. 그래서 함부로 움직이면 안 돼요. 정중동. 예. 그게 이제 경천 애인하고 맞닿아 있는데요. 이 수많은 도태기업이 있다고 해가지고 자기는 이제 기업도 튼튼하고 하니까 마구 사모으려고 했다가는 성자의 저주에 빠져요. 그래서 이분이 주장한 건 뭐냐면은 긴 호흡을 가지고 확실한 기업만 인수하라. 저성장 시대에 싸다고 사면 재앙이군요. 재앙입니다. 네? 예. 네, 지하실 지하실이 끝인 줄 알았더니 지하 2, 3층, 4층, 5층 또 있는 거예요. 이게 저성장의 특징이에요. 네. 그래서 이분의 가르침이 사실은 저성장 경영의 초기에도 일본도 마찬가지로 망해가는 기업들 줍줍하려고 하다가 그렇죠. 함께 망한 기업들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분이 정중농을 하면서 이제 미타라고 일본의 복사기에 굉장히 유명한 기업을 딱 인수하면서 기업 포트폴리오 매출의 20%를 이 기업에 채워. 그렇군요. 그리고는 이제 이분이 마지막으로 한 게 잘. 그건 이제 위탁 경영해드린 거 아니에요? 위탁 경영. 네. 이때도 이제 이분이 78이었어요. 더군다나 그 당시에 벌써 이분은 일본의 경영자들로부터 경영의 시연이라고 추앙받는 분이셨거든요. 이분이 이제 잘 이 위탁 경영에 들어가려고 했을 때 주위에서는 다 말렸어요. 아니 벌써 경영의 신이 되셨는데 연세도 있고 네. 여기에 가서 5점을 남기면은 그 인생의 마지막이 그러니까요. 안 좋습니다. 사실 마무리가 제일 중요하니까. 마무리가 중요하니까요.
근데 이분이 또 도전을 해요. 이게 참 저는 이 교토식 경영의 핵심이 이 도전 정신. 78세. 78세에 마지막 도전을 합니다. 근데 더군다나 이너모리 회장이 78세 자아를 경영하러 가신 걸 생각하면 저희 신입사원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맞아요. 대리급 정도. 네. 근데 이분이 그 가서 엄청난 벽에 부딪힙니다. 네. 왜냐면은 이 가고시마 대학 출신이라 그랬잖아요. 자알은 동경대 출신들로 그냥 채워진 회사예요. 그러겠죠. 네? 그런데 이 저 큐슈의 남단에 그 가고시마 대학 출신의 더군다나 교토의 조그마한 뭐 중소기업 사장들한테는 뭐 경영의 신으로 추앙받을지 모르는데 이 동경기업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거는 뭐 소위 뭐 듣보잡으로 치부할 수 있는 그런 경영자가 이 자알에 이 경영으로 들어오니까 자알에 있는 임원진 뭐 이런 사람들이 그 콧방귀도 안 꼈죠. 그리고 또 업종상 사실 뭐 세라믹 이런 거 만드는 건 잘해든지 뭐지 이건 서비스업이다. 그렇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비행기는 타봤을지 몰라도 그러니까. 비행기 경영에 네가 뭐가 아느냐 이런 풍조였는데 이분이 거기에 가서 이제 3년 만에 V자 회복시킵니다. 그때 이분이 이제 그 유명한 지금도 이제 회자되는 이 저성장 시대의 경영자의 자세 이게 이제 그 명언을 남기시는데요. 이거는 참 저도 요즘 마음에 새기는 단어인데 소수는 대학과 닮아 있고 대수는 비전과 닮아 있다. 어렵습니다, 저게. 왜냐하면은 잘 그 기업에 그 파일럿터 그리고 그 경영자 거기에 있는 여종업은 얼굴 보면은요 그걸 어떻게 자르겠어요. 근데 거기에 마음이 가버리면은 대학을 저지르는 거예요. 소설은 대학과 닮아 있고. 그런데 대학은 결국은 기업을 망하게 하면은 전 종업원들을 길거리로 내모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선은 비전과 닮아 있다. 그래서 비정하게 쳐냅니다. 자알 직원의 3분의 1을 쳐내요. 자기 회사도 아니고 78세. 78세. 손에 피를 묻히면. 이게 일본이 뭐 히타치라든지 뭐 파나소닉 이게 소니 이렇게 망할 때 보면은요 다 소선 때문에 아이고 내 저 사업부문 우리 창업자가 세운 사업부문인데 저걸 어떻게 버리냐. 아이고 전 임원 본부장 내 보아했는데 직속 보아했는데 쟤를 어떻게 자르느냐. 아직 학생인데 애들이 그런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저 젊은 직원 입사 몇 년 차인데 저를 내보내면 되느냐. 이러면은 결국은 대학을 저지르는 거예요. 경영자가. 그런데 비정하게 결단할 때는 결단하면은 이거는 많은 직원들을 살리는 대선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일본식 경영, 종신고용, 뭐 연공서열 이런 거를 전가옥자처럼 연기하는 여기던 동경대 출신들의 그 자알의 임원들한테는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리는데 이나모리 회장은 결단합니다. 그 결단이 이제 아메바 경영 독립채산제도인데요. 이것도 참 재밌습니다. 저성장의 적자 노선의 대부분이 어딘가 하면 우리나라도 이제 배워야 되는데요. 다 지방 국회의원들이 자기 지역구에 공항 건설하고 거기에 잘 취업시킨 이것들이 하나같이 적자 노선이에요. 한국도 지금 10여 개의 공항이 있는데 또 15개 지금 공항을 더 만들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소선이 대학하고 연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뭐 자민당의 국회의원들이 막 엄청나게 항의하더라도 이 아메바 경영으로 그냥 노선별 손익 분석 딱 해가지고는 다 잘라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이분이 코스트 의식을 직원들한테 심었냐면 이 사진은 재미있는데요.
직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야 비행기 한 대에 몇십억인데 저기 원가 절감하면 되지 뭐 내가 쓰는 이 정비 이 공구 이거 뭐 몇 푼 되는데 이렇게 할 때 이나모리 회장이 정비에 있는 스패너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거는 25,000원 이거는 75,000원 이라고 해가지고 원가를 그 공구통에 써놔요. 그리고 너 이거 25,000원 스패너 쓰고 버리면은 그 25,000원 낭비다 라고 심어줘요. 그러니까 뭐 임원부터 현장에 있는 직원까지 철저하게 코스트 의식을 심어주는 거예요. 종업원들은 싫어했겠네요. 싫어했죠. 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애냐 이런 그렇죠. 얘기 했겠네. 그러면 이야기하면 소수는 대학하고 연결되는 네가 애냐 하고 야 25,000원 이게 뭐 비행기 코스트에 비하면은 뭐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소선이 대학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또 뭐 그렇게 희생을 했으니까 그렇죠. 무급으로 했죠. 예, 거기다가 또 뭐 본인이 뭐 그걸 경영을 잘한다고 해서 뭐 거기서 스탑 옵션을 받거나 그런 것도 없고 전혀. 그걸 뭐 자기 계열화 시키는 것도 아니고 전혀 없습니다. 거기서 힘이 나온 거겠죠. 그렇죠. 그 힘 때문에 결국은 이게 또 이제 일본 전후의 최대의 V자 회복인데요. 예. 13개월 만에 흑자화시키. 예. 그리고 3년 만에 재상장시키. 저게 여러분 일본 항공 자리 일본 국적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상장 폐지되고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그 기업 회생 절차 들어가는 네. 회사예요. 그러니까 네. 우리로 치면 거의 부도난 회사란 말이죠. 맞습니다. 거길 간 거군요. 네. 예. 그걸 무보수로 음. 그리고 딱 세 직원만 교세라서 데려갑니다. 아메바 경영이나 원가 관리를 철저히 하는 요 세 사람만 딱 들고 가서 요 상장 재상장 시키고 세 사람까지 다 빼놔. 우리로 치면 이제 기술자. 그렇죠. 예? 선수 기술자. 선수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중소기업의 경영의 신이 아니고 네. 이제 일본 경영자들의 신으로 이제 등극하신 거죠. 그러네. 아.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나모리를 모시려고 하는 사숙이 이제 공부 모임입니다. 이거 네. 일본은 이제 게이오 기주쿠 대학, 네. 게이오 사숙 대학이 이제 일본의 게이오 대학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나모리를 이렇게 모시는 이 사숙도 만들어지고 뭐 전국의 경영자들이 이제 이 사숙에 벌떼처럼 모여들었는데 네. 이분이 굉장히 강조하시는 게 뭐냐면요. 저성장 시대는요. 이게 답이 없는 시대예요. 네. 왜냐하면은 교과서 있지 않느냐, 뭐 경영학자 있지 않느냐 이러는데 교과서는 다 고도성장 지식이 응축된 교과서고요. 일본에 있는 경영자들, 경영학자들 이 사람들은 경영학자지만은 다 고도성장 이론을 뼛속까지 이 내 속에 심어놓은 경영학자들이잖아요. 저성장 시대 이런 경영학자들은 아무도 도움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함께 고민하자 그럽니다. 이거는 뭐 교과서에도 없는 시대고 경영학자도 가르쳐 줄 수 없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함께 고민하자고 하면서 수많은 명언을 남겨요. 그 중에 한 명언을 소개시켜드리면은 이게 고성장 시대의 감각으로는 좀 이상한 명언이에요. 그 뭐냐면은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 이게 경영자들에게 남긴 명언이에요. 살아있는 것에 감사하라. 목사님 같습니다. 목사님 같죠. 근데요, 이게 저성장 시대에 되면은요, 경영자들이 속이 타들어갑니다. 그러면서 경영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내가 전생에 무슨 법을 졌기에 내가 지금 이 기업을 경영하고 있는지 그런데 빠져들거든요. 경영자도 사람인데. 감상적이 되죠. 감상적이. 그래서 남긴 말이 제가 그래서 김프로님한테도 말씀드리는 건데 감상적인 고민에 빠지지 마라. 경영자가요. 쏙 타들어가고 종업원들 말 안 듣는 종업원들 하고 이러면은 진짜 혼술하고 내 당장 때리고 치우고 싶어. 그럴 때 이나모리가 네. 감상적인 고민에 빠지지 마라.
일단 자라. 그리고 내일 아침에 생각하라. 그러면서 남긴 말이 또 너무나 명언입니다. 낙관적으로 구상하라. 밤에 구상하지 말고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하고 구상하라. 네. 근데 더 재미있는 건 뭐냐면은 낙관적으로 구상하는데 계획은 비관적으로 세우래. 왜냐하면은 이 기업 인수하면은 2년 만에 흑자화 될 거다. 그거는 낙관적인 게. 그 배로 4년 만에 겨우 흑자화 할 거라고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라. 그리고는 낙관적으로 실행해라. 이거는 고성장 시대는 이거는 뭐 말도 아니고 이건 뭐 스님 말씀, 목사 말씀처럼 들리는데 이 저성장 시대를 경험하는 경영자들한테는 진짜 이거는 폐부에 와닿는 말이에요. 저 거꾸로 하면은 본체가 그냥 침몰할 수도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래야 되겠는데 아침에 구상하고 네. 저녁 먹고 계획하고 네. 다시 아침에 실행해야 돼요. 근데 이제 이나모리 회장님의 사실은 최대의 하두는요. 예. 이 말 안 듣는 직원들이 고성장 시대는요. 직원들이 회사 그만두면은 갈 데도 있어요. 저성장 시대는요. 이 회사 그만두면 갈 데 없어요. 그러면은 이 종업원들이 이 회사 내에서 불평불만하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나모리 가조 회장의 최대의 화두는요. 예. 이 직원들의 의욕. 어떻게 살려내냐. 그렇죠. 예. 이게 이제 아메바 경영의 핵심인데요. 아메바 경영의 핵심은 뭐냐면은 의욕 있는 직원 6%를 가지고 회사를 끌고 가는 거예요. 100명의 직원이 있으면 6명이면 된다는 거죠. 6명 중 6명은 네. 회사하고 함께 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회사를 잘 되게 하려는 의욕을 가진 직원이 6%밖에 안 돼요. 그들을 리더로 만드는 거예요. 네. 그러면 나머지 94%는 어떻게 하느냐. 그들한테 조금 전에 아메바 경영의 그 공구, 25,000원 하는 이런 거를 다 가지고는 너는 오늘 8시간 일했지? 너는 8시간 투입해서 매출에 요만큼 기여했다? 이익에는 이만큼 기여했어. 근데 너의 리더는 이만큼 기여했고 이만큼 했어. 너 리더하고 함께 하려면은 좀 더 생산성 올려야 되지 않겠니? 라고 설득을 하는 거예요. 이런 설득을 통해서 결국은 직원들을 동기 부여시키고 이렇게 끌어가는 이런 걸로 이제 기업을 경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아메바 경영은 사실은 성장기에 이제 이나모리 회장이 고안한 거지만은 이 아메바 경영이 힘을 발휘한 거는 저성장기였어요. 결국은 그 몇 안 되는 하려는 의지가 있는 그 똑똑한 직원들을 어떻게 나와 함께 할 것인지 그리고는 그 나머지 축 처져 있는 직원들의 사기를 어떻게 북돋아서 이 리더, 이 조그마한 리더들하고 함께 하면서 전체를 끌고 갈 것인가. 이게 이제 저성장의 경영자들의 고민이었고 해답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 이나모리 회장의 이 저성장의 사장이 엄청나게 이제 반향을 일으켰던. 그 직원들의 마음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또 샀던가요? 그게 이제 일단은 리더를 이제 픽업하고요. 그리고는 이제 직원들한테 끊임없이 손익을 보여줍니다. 회사의 정확한 이 데이터들을 그대로 공개해줘요. 비밀이 없어요. 그리고는 너희 조직이 지금 월에 매출은 얼마고 이익은 얼마고 이 회사의 전체에 얼마를 기여했는지 간접 부문까지 다 데이터를 다 공개하면서 보여주고 또 그 개인이 얼마의 시간을 들여서 얼마의 성과를 냈고 그 성과가 회사에 얼마나 기여를 하고 있는지 그대로 투명하게 보여줍니다. 네. 그러면서 이러면은 안 되고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는 저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또 저렇게 하는 것에 성공한 사원의 사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사례를 다 공유하고 그렇게 하는 직원들은 승진시키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끌고 가는. 사실 뭐 크게 어려운 엄청난 경영의 노하우나 이론이나 뭐 그죠? 오히려 백투 더 베이직. 그러니까. 경영은 원점. 당연히 해야 될 일.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얼마나 철저히 하느냐. 철저히. 그렇죠. 베이직은 다 알아요. 기본은 다 알아요. 그런데 철저히 안 하거든요. 근데 이나모리 회장님은 그 공부 하나에 원가, 표까지 붙여가면서 이 공부 하나의 원가가 얼마인지, 예? 이걸 버리면은 얼마나 회사에 손실을 끼치는 건지 그걸 철저히 가르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분이 마지막에는 불교에 귀의합니다. 머리를 깎고 깎지는 절에 들어가고 그런 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네. 이제 세속에 있으면서 불교에 귀의해요. 제가 득도라 그러죠. 제가 득도라고. 네. 근데 그게 뭐 사람들은 이나모리 이분이 성인이라서 뭐 이제 불교에 귀의했냐 아니에요. 저성장 시대는요 경영자의 속이 타들어갑니다. 기업 자체가 어려워서 타들어가는 것도 있고 이 말 안 듣는 종업원 때문에 타들어가는 것도 있고 이 사회가 뭐 자기를 안 받쳐줘서 타들어가는 거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속이 타들어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경천 하늘의 뜻을 따르는 인간이 해도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흐름에서 하늘이 주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네. 그걸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분이 불교에 귀의한 거지 이분이 성인이기 때문에 귀의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분도 사실은 삶에 보면요 그 종업원들 막 꾸짖고 화내는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종업원 직원들 뭐 임원들 꾸짖는 일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했는데 그래서 이분이 참 인간적인 게 꾸짖고 나갈 때는요 그 직원 붙들고 미안해 나도 회사를 잘 되게 하기 위한 거야. 좀 잘 부탁해. 등을 두드리는 그게 또 다른 경영자들하고는 틀린 점이었어요. 어쩌면 그 아주 매너 있게 네. 딱 깍듯하게 하면서 네. 그러고 나서는 이제 잘라버리고 네. 또 승진시키고 네. 그렇게 하는 스타일은 아니었군요. 네. 이렇게 얘기하고 진짜 성심성의껏 설득하고 부탁하고 꾸짖고 인간적이네요. 인간적입니다. 네. 경영의 신이라고 하니까 전혀 비인간적인 어떤 선계에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냥 그 현실에 충실한 저성장 시대 경영의 신 교세라의 이나모리 회장의 얘기와 또 경영의 방법론, 우리가 아메바 경영이라고 유명하죠. 그 얘기를 일본 기업에 관련해서는 여하튼 우리에게 정말 깊이 있는 그런 인사이트를 주시는 김현철 교수님과 나누고 있는데 마무리를 한번 해볼까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저성장 시대는 고성장 시대하고는 완전히 다른 시대거든요. 이 시대는 진짜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리고는 교과서에도 없고 경영학자도 가르쳐 줄 수 없는 그냥 미지의 세계예요. 근데 그 속에서 이나모리 카즈오 같은 새로운 경영자가 탄생합니다. 이거는 고성장 시대하고는 완전히 다른 스타일의 경영자예요. 그리고 이런 분들이 진정한 혁신을 이루어요. 사실은 고도 성장기에는요, 그때도 물론 혁신이 많이 일어났지만은 그때는 시대가 좋았기 때문에 묻어가는 혁신도 많이 일어났거든요. 그럼요. 예. 근데 저성장기는 혁신이 진짜 안 일어나지만은 근데 한 번씩 일어날 때마다의 혁신은 엄청난 혁신이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나모리 카즈오 회장님 말씀처럼 서둘지 말아야 돼요. 서둘지 말지만은 결단할 때는 과감히 결단하고 혁신을 일으키는 이런 일을 이제 해야 되는 진정한 혁신의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요, 혁신을 일으키지 않은 많은 기업들은 도태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혁신을 일으키는 기업들은요, 최고의 성과를 내는 시대가 또 저성장 시대예요. 지금 뭐 토요타, 소니, 히타치, 교세라 이런 기업들이 최고의 성과를 내는 거는 그 아수라장에서 진정한 혁신을 이룩한 기업이거든요. 이런 기업들은 창업의 최대의 매출과
최대 이익을 지금 내고 있어요. 그래서 저성장은 혁신이 없는 시대 천만의 말씀. 저성장에는 매출이 안 느는 시대 천만의 말씀. 저성장은 이익이 안 느는 시대 천만의 말씀. 혁신을 일으키는 기업들은 최대의 매출과 최대의 이익을 실현하는 이런 기회의 시대라는 것도 함께 아셔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본격적인 저성장 시대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지난번 방송에서도 한번 말씀하셨는데 2% 성장 전혀 나쁜 거 아니다 이런 말씀에 OECD 평균이고 그죠? 네. 일본은 사실 어마어마하게 우리보다 오랜 기간 동안에 이 저성장의 질곡 같은 시대를 살아내고 있고 지금도 사실 뭐 조금 회복됐다고 합니다만은 여전히 글로벌 관점에서는 저성장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 하시는 분들이나 또 창업을 꿈꾸시는 분들 또 그 기업들에서 일하시고 계신 분들 혹은 그렇지 않더라도 그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에게 저성장기에는 우리가 어떤 자세와 어떤 시각으로 투자와 기업 활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이나머리 회장과의 만남은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아마 다음번 시간에는 조금 다른 주제로 예고를 할 수 있을까요, 교수님? 예, 토요타도 지금 일본의 간판 기업이고 최고의 성과를 내는 기업. 세계 넘버원이죠 지금. 넘버원이죠. 네. 그 토요타의 사례를 가지고 그것도 저성장 시대에 어떻게 기업을 경영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렇군요. 토요타는 저도 한번 구경을 갔었던 회사인데 앞으로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여러분과 만나면서 김현철 교수님을 통해서 일본을 우리가 반면 교사하는 그런 좋은 콘텐츠 만들 테니까 여러분 많이 성원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